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사례들을 단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숨막힐 듯 날렵하게 질주하는 K2 전차, 늪지와 산악지대를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K2의 기동력, 그리고 함께 포문을 열어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K9 자주포의 강력한 화력까지 한국 무기는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카타르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K2 전차는 이게 정말 사막 전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군의 기갑부대가 한국군이 가진 K2 전차의 움직임에 탄성을 금치 못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국산 전차가 5km 떨어진 목표물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했다는 이야기부터가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카타르군 지휘부는 당장 사막작전에 투입해도 손색 없겠다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전차라 불리던 독일 레오파르트 시리즈조차도 K2 전차와 함께 사막을 누비는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기름값 걱정 없이 독일상 초명품 기갑들을 사들였음에도 K2가 보여준 수준급 사막 기동성을 보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모델은 궤도 폭을 넓히고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까지 갖춰 모래 지형 돌파가 특화된 전차인데도 K2 앞에서는 사막형 전차라는 명성을 무색해 했습니다. 사실 K2 전차에게 사막 환경은 낯선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2018년 오만에서 진행된 성능평가에서 모래폭풍을 가르고 완벽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K2는 어디에 내놔도 굴러간다 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지형과 갯벌 등 온갖 지형이 뒤섞여 있어 전차 개발 요구사항 자체가 극한 환경에도 거뜬히 견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폴란드, 노르웨이, 중동 등 어디에 가든지 K2는 마치 자국 지형인 양 질주하며 상대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며 기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늪지대, 험준한 지형 어디에서도 K2는 꿋꿋하게 기동하며 그 성능을 가감없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육군이 직접 영상을 공개했는데 진흙탕과 늪지, 급경사 구간을 아무렇지 않게 주파하는 모습이 전세계 밀리터리 애호가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K2가 어디서나 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박능동 622입 서스펜션과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 덕분입니다. 전차가 주행 중인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자세와 궤도 장력을 유지하니 사실상 주행 중간에 퍼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악지대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국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국토의 86%가 산악지대여서 K2 전차의 기동성이야말로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두고 분쟁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성능이 입증된 최신의 전차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연스럽게 K2와 알타이가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성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K2의 배다른 동생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성능 차이가 명확합니다. 알타이는 65톤 수준의 7축 보기륜, 수동 장전 방식으로 4명이 탑승해 장전을 담당해야 하지만 K2는 56톤 수준의 6축 보기륜에 반능동 6입 서스펜션과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수동으로 장전하는 것과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주포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비교하기도 민망한 차이입니다. 실제로 터키 알타이는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했음에도 오만의 사막 시험 중 한 차례 멈추면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반면 K2는 무사히 질주하며 평가단을 매료시켰습니다. 알타이와 K2의 가장 큰 차이는 단지 전투 중 사소한 편의성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K2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ISU를 적용해 전차가 무릎을 꿇는 자세, 이 차체를 크게 기울이는 자세 등 극단적인 자세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산악지형에서 이런 기술은 곧 전투력으로 직결됩니다. 자세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 적을 조준할 때 전차가 원하는 각도로 몸을 낮추거나 세울 수 있다는 점은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덕에 K2는 3.5세대 전차 중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까지 더하면 적군 입장에서는 가히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인 폴란드에서 이미 대규모로 구매 실전 배치했고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쟁쟁한 선진국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K9 자주포는 빠른 사격 속도와 정확도를 갖췄고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속 사격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 험준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이 10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엔진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가성비로만 따져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들의 경쟁 제품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각지에서 필승 콤비로 불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오랜 세월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산악, 논밭, 갯벌, 혹한기, 혹서기 등 모든 극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폴란드의 늪지에 갖다 놔도 됐고 카타르와 오만의 사막에 풀어놔도 됐으며 이 노르웨이의 겨울 설원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굴러다녔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이 모두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라고 의아해할 정도였으니 지금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K2PL 버전을 따로 개발하면서 6년 보기륜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폴란드도 이제 K2의 설계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자국 자영에 맞춰서 이런저런 개량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써보니 원형 그대로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를 본 다른 나라들도 점차 K2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르메니아처럼 실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정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런 흐름에 자극받아 신형 전차와 자주포를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지만 K2와 K9의 압도적 기동성과 경제성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K2 전차가 폴란드 험지를 누비는 영상이 올라와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저게 진짜 3.5세대 전차인가? 4세대 전차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물과 진흙을 묻히며 험지를 돌파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래서 산악과 갯벌이 많은 한반도에서 만든 전차는 어디든 간다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조차도 K2의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수출 성적 역시 폭발적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로 구매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K2와 K9 도입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조차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성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K2와 K9은 이제 단순한 전차와 자주포가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 방산 무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의 기세는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세계 각국의 실전 지형에서 진행된 평가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혹독한 환경 덕에 차량 무게와 기동성, 엔진 성능, 파워팩 신뢰성, 자동화 사격 시스템 등을 모두 최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2와 K9인 것입니다. 터키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알타이가 결국 K2의 배다른 동생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라는 자부심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K2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며 당장은 기술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타이는 아직 파워팩 국산화조차 완성되지 않아 2025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때까지 K2가 전장에서 더 많은 실전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양전차 간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전차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라는 말이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들리나도 머지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력은 이미 K9 자주포가 보여준 성공 사례에 이어서 K2 전차로도 세계 여러 나라를 매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과 바다, 논밭과 갯벌, 뚜렷한 사계절로 대표되는 가혹한 환경 한반도에서 태어난 무기가 전 지구적 전장을 무대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가 최고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몸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식화된 시스템과 스마트 국방 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차,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자주포라는 찬사가 더는 외신의 제목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듣게 될 평범한 문장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산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 저력이며 대한민국 국방산업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K2와 K9이 함께 간다면 어떤 전장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곧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